네,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미 대화 의향을 밝힌 가운데 한반도 정세 전환의 분수령이 될 북미 대화가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낮에 방남 이틀째를 맞이한 김영철 부위원장, 오늘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하고 오찬 회동을 했어요. 2시간 정도 오찬 회동을 했고,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평창 모처에서 식사는 아니고 이제 만남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서 나온 게 이제 대화할 용의가 있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밝혔다고 그래요. 여러 차례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 일정을 한번 좀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어제 오전에 이 경의선 CIQ를 통과한 김영철 그 부위원장, 북측 대표 단장이지요. 서울 호텔로 도착을 해서 아마 잠시 휴식을 하고 평창으로 이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KTX 경강선을 이용을 해서. 그 평창에 도착해서 저녁에 아마 조명균 장관의 환영 만찬을 하고 또 그 전인지 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 대통령과 1시간 정도 개별 면담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는 남북관계 발전, 또 미북관계 발전, 또 남북관계의 본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비핵화의 진전이 있어야 되고 특히 2단계 해법을 언급하신 걸로 청와대가 오늘 밝혔지요. 그리고 어제 이 폐막식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일정은 지금 밝혀진 바로는 뭐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밝혀진 바로는 정의용 실장과 오찬 회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정의용 실장과 폭넓은 대화를 했는데 우리 배석된 인원을 보면 통일부 차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반도 교섭본부장도 있고 또 안보실의 2차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 또 북미관계, 북핵 문제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인물들이 함께 모여서 포괄적인 언급을 아마 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남북 정상회담 문제도 있고 또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 문제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북미 대화로 이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마 폭넓게 다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후 일정들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내일 북으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 말이 이제 북미 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 이전보다 진전된 말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트럼프 행정부 들어선 이후에 한 번도 북미 대화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북한이 뭐 무조건적으로 대화하자 뭐 이렇게 한 적도 있었는데 어느새부턴가 북한이 이제 뭐 배짱을 부리고 이제 대화 안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조건을 항상 내걸었는데 이제는 북한도 우리도 대화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게 벌써 1년 이상 됐죠. 그래서 요번에 겨우 이제 나온 게 우리 대통령께서 그렇게 간곡히 이제 설득하고 해서 겨우 나온 게 이제 북미 대화에 응할 충분할 의향이 있다. 충분한 의향입니다. 충분한 용이라 그러는데 그러나 비핵화란 말은 안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백악관에서 바로 치고 나오는 게 글쎄 그냥 대화한다고 대화가 되나? 비핵화 대화여야 된다. 이것이 비핵화의 첫걸음인지는 두고 볼 것이다. 이렇게 받아쳤죠. 그러니까 다시 북한한테 지금 또 다시 넘어가 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우리가 또 다시 이제 설득을 했을 텐데 글쎄요. 이 김영철이 평양으로 내일 돌아가기 전에 이 얘기를 다시 비핵화 대화, 북미 비핵화 대화에도 응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면 참 좋은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 들어보면 김정은한테 보고한 다음에 김정은이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내일 돌아가기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은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이제 언뜻 보면 이제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남북 대화도 이제 한편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북미 간의 또 대화도 또 해야 되고 어느 게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 우선순위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남북 관계가 좀 앞서가는 거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남관계와 북미 관계, 남관계와 북핵 문제가 선순환적인 관계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너무 앞에 가는 것보다는 서로 보조를 맞춰가면서 남관계 개선되면서 북미 관계 또는 북미 간의 접촉도 이루어지고 또 북미 접촉의 성과가 나오면 그것이 남관계를 또 견인하는 그런 효과를 서로 거두면서 상호 연쇄고리를 만들어가자.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인데 예. 아직까지는 남관계가 좀 더 앞서가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다만 이제 오늘 정의용 실장과 북측 김영철 단장 일행이 그 서울시내 모처 호텔에서 이제 점심을 했는데 그때 우리 측의 참석자들 보면 일단 천혜성 통일부 차관은 남관계, 그 다음에 남관표 안보실 2차장은 우리 정부의 또 청와대에서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 실질적인 어떤 청와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의용 실장 아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 평화교섭본부장이 육자회담 수석대표이기도 하고 또 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또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돼서 우리 쪽에서 가장 실무 책임자입니다. 차관급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물들이 우리 쪽에서 구성됐다는 것은 북한 쪽과 관련시켜서 보면 남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또는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북측에 대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또 미국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남관계와 북핵 문제를 우리는 좀 더 같이 같은 스탠스를 끌고 가고 싶은데 지금은 남관계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북미 간의 접촉의 면들이 앞으로 좀 넓어진다면 그것이 상호 보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미국은 대화의 문턱을 낮추고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네네. 언급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이 좀 지금 단계에서는 대화의 문턱을 낮춰야 되는 타이밍인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 이번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에 미국 쪽에서 또 제재 강도 높은 제재를 또 꺼냈습니다. 예. 북한의 그 선박 또 제3국가들의 선박들 그다음에 기업 대만인 개인 한 명까지 포함해서 한 56개 기관과 개인 이렇게 이제 그 제재를 또 가했는데 이런 과정들은 물론 미국이 갖고 있는 생각은 제재가 우선 앞섭니다만 그러나 대화의 그런 여지도 미국은 갖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걸 문턱을 너무 높여놓으면 북한이 그 문턱을 넘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좀 더 대화의 적극적 의지를 실질적으로 좀 더 보여주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접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핵화 의지까지 좀 의제로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비핵화 의지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예. 이제 포괄적으로는 북한 입장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할지 이런 이야기는 계속 꺼내왔는데 어쨌든 그런 접점들을 찾는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또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미국은 문턱을 좀 낮추고 북한은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이런 관계일 때 문제가 풀려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상황에서 현재의 상황을 적절히 반영한 판단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쨌든 북미가 지금의 어떤 이 평창으로 열린 공간들을 좀 활용하는 그런 또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희가 그 폐회식 그 화면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 이번 방남 일정과 관련해서 화면이나 뭐 사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제한적으로 공개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난번 김여정 제1부부장 방남 때는 뭐 일거수일투족이 사실 이제 거의 뭐 생중계되다시피 했었는데 이번에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예, 아무래도 김영철 그 단장의 방남에 대한 우리 국민들 예. 또 우리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그 부정적인 그런 평가들이 있고 또 그런 반발이 실제 행동으로 표출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김영철이 맡고 있는 대남 담당 부위원장, 다시 말하면 대남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 책임자이고 또 북에서 그를 대표 단장으로 지정을 해서 내려보내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로서는 아마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일 겁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김영철의 과거 행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은 김영철은 남북 대화에도 많이 나왔던 인물이지만
사실 90년대 초에도 고위급 회담 또 남북군사분과위원회 북측위원장을 할 때도 그의 직함은 정찰국 부국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또 정찰국 총국장이 됐고요. 그러니까 천안함 또 연평도 포격 도발, 북한의 일련의 대남 도발이 일어난 그 시기에 정찰총국장을 했다고 하는 점, 그런 것 때문에 그동안 김영철이 도발의 중심 인물이다라고 지목이 돼 왔던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분명한 입장과 목소리를 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나 일부 정치권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지금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청와대에서도 지금 이 북측 대표단이 방남을 해서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북측 인사가 우리 쪽을 방문하든 우리 인사가 북측을 방문하든 서로 불문 연루되어 있는 것은 신변 안전 보장입니다. 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정부가 그 모든 동선이라든지 일정들을 지금 보완해 붙이면서 뭐랄까 취재에 대해서도 좀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닐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점들 때문에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가 아닌 평창에서 이제 뭐 모처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하고 1시간 가까이 이제 접견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부담감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자리에서 비핵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네. 사실 지금 상황에서 남북 관계는 굉장히 빨리 가고 있는데, 미국은 뭐 추가 제재를 가하고 또 뭐 추가 제재에다가 이것이 통용되지 않으면 2단계로 넘어갔는데 2단계는 군사 제재다. 근데 사실 그 바로 2단계로 가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뭐 56개 뭐 저 선박 기관 그리고 개인 뭐 이렇게 했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이들 선박이 다닐 수 있도록 받아준 항구에 드나드는 모든 선박을 제재하겠다. 네. 이게 뭐 굉장히 그러면 북한의 무역 사실 어려워지죠. 예. 근데 요번에 그 미국이 한 제재가 규모는 굉장히 큰데 그 규모에 비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중국의 은행, 러시아의 뭐 그 선박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빠져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이들 선박이나 회사들이 미국하고 거래하는 선박이나 회사가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적인 효과는 지금 요거 엊그저께 한 제재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엔 안보리 제재에 블랙리스트에 올려달라 이러는데 거기는 중국과 러시아가 딱 버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뺐다라 그러는데 사실 미국이 바로 이 군사 제재로 가지는 못합니다. 그런 경제 제재를 추가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도 남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코피 작전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해상 봉쇄, 62년에 쿠바 미사일 사태 때는 해방 봉쇄, 그 다음에 아마 코피 작전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그때는 세계에도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데 미국이 이렇게 압박을 계속 가하는 이유는 지금 지난번에 사실 1월 중순에 우리 정부의 사실상 주선으로 김여정과 펜스 부통령이 만나기로 돼 있었는데 이 마지막 2시간 남겨놓고 북한에서 이걸 파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일종의 보복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협상에 들어갈 때까지 협상력을 최대로 강화하려는 이건 트럼프 행정부의 계산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제재를 가했으니까 향후에 대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북한이 좀 보복을 빨리 하면서 대화로 나올 수 있고, 따라서 우리 정부도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 언젠가 계속 북한이 버티면 설득은 해보고 압박도 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미국의 입장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북한이 남북 대화에도 나오고 교류에도 나오고 평창올림픽에도 적극 참여하고 그래서 이제 평화 이미지를 자꾸 보이기는 하지만, 네, 사실 행동으로나 아니면 북한 공식 매체를 통해서는 비핵화의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오히려 핵무력을 완성을 했고 핵 능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매체에서는 우리에겐 비핵화 얘기하지 마라, 태평양 물이 마르는 것
보다도 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으로서는 그동안 20여 년 동안 북한 핵 문제를 놓고 남북 간에, 미북 간에 6자 회담을 통해서 많은 합의들이 있었지만 결국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북한은 그 많은 합의들을 깨고 결국은 핵 실험을 6번이나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가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거의 실패는 반복하지 않겠다. 따라서 북한이 비핵 화해에 대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구체적인 것을 보여줘야만 그때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 그때까지는 제재의 수위를 낮출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보여준 미국의 입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그 사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재하는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는데요. 어제도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한테 선동결로 완전 폐기라는 2단계 로드맵을 전달을 했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한 반응 없이 이렇게 이제 경청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졌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은 이제 북한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김영철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해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이제 보고를 하고 또 논의를 하겠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얘기를 하고, 지난번에 정상회담 요청을 했을 때 여건을 조성해서 성사시켜 나가자고 얘기를 했고, 또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고 얘기했고, 이제 상당히 북한이 조급해하는 모습에 대해서 여유를 가지고 여건 조성, 또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뭔가 분명한 성과가 있어야만 사실 할 수 있다. 거기서 말하는 성과라고 하는 거는 저는 비핵화에 관련된 구체적인 성과를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2단계 해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궁극적으로는 북한 핵을 폐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하는 것은 김영철이 이제 일단 들었단 말이죠. 그걸 아마 돌아가서 검토하고, 지금까지는 핵은 그대로 쥐인 상태에서 남북 관계만 어떻게 해서 이 난국을 돌파해 보려고 하는 시도를 했지만 그걸로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한다면 김정은의 어떤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자, 백악관은 대화 용의가 있다는 북한 언급에 대해서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 볼 것이다, 이제 이런 네. 반응을 내놨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비핵화 의지가 없다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 이런 네네. 뜻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 그런 미국 쪽에서 나온 반응은 예. 말 그대로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정확하게 보이지 않으면 미국은 대화할 의지가 없다. 이것은 기존에 미국이 갖고 있었던 입장을 지금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평창 이후에 열린 공간들이 조금씩 지금 확장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예. 이 확장되고 있는 공간들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문제입니다. 북측에서도 북미 대화에 대해서 적극적 의지를 표명을 최초로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을 통해서 한 겁니다. 예. 이건 김정은 위원장의 본인의 생각을 그대로 이야기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예. 그만큼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제 무게감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공은 미국으로 넘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선 미국의 반응은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아주 부정적인 인식을 통해서 더 북한을 압박하는 쪽으로만 가기에는 미국도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고, 중국이나 국제사회, 또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 쪽의 대화의 문턱을 낮춰야 된다는 이야기를 아마 중국도 아마 곧 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미국이 계속 혼자만 갈 수는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이제 동결과 폐기 예. 부분은 2단계로도 그렇습니다. 예. 단계적 포괄적 접근을 한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대통령 선거 직전에 공약에서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가 워낙 복잡한, 실타래가 엄청나게 꼬여 있으니 우선은 동결부터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북한의 핵 고도화를 중단시키는, 다시 말씀드리면 자동차로 치면은 자동차 엔진을 일단 끄는 게 우선 급하다. 네. 끄고 나서 완전히 자동차를 해체하고 엔진을 해체하고 용광로에 집어넣는 것은 최후의 카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핵화 카드를 문재인 대통령이 포기하는 게 아니고 비핵화를 목표로 하면서 중간 단계로서는 일단 동결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것을 통해서 비핵화까지 가자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현실적으로 현재 이제 좀 더 가능한 것들을 찾아보자는 입장이고 그것을 김영철 부위원장에게 충분히 어제 설명한 것 같습니다. 이 설명은 곧 김정은 위원장한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 쪽의 입장을 가장 명확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공을 준 건데 이 공을 이제 북측이 어떻게 받느냐는 부분입니다. 네. 어제 이제 경청했다. 이야기는 이제 그것은 부정도 긍정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부인데 북한이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북미 관계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이 동결부터 가는 이 과정에 대해서 북한이 좀 더 적극적인 대응 또는 적극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제 이방카 보좌관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귀를 잡고 있다는 이제 이방카 보좌관이 이제 돌아가서 어떤 얘기를 할까 이런 부분인데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 뭐 최대 압박이라는 한국과의 공동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 최대 압박만 여러 차례 강조하고 갔단 말이에요. 네.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방카는 일단 그 이번엔 정치적 행보는 아주 자제하고 예. 그야말로 펜스 부통령의 이미지가 조금 미국이 너무 외길로 간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방카는 한미 동맹의 굳건함 그리고 미국이 그야말로 우리가 한자로 아름다울 밑자 쓰는 것처럼 아름다운 나라다 이런 그 매력 외교를 펼치는 데 중점을 뒀고요. 예. 그리고 아주 아주 그 극명하게 미국의 입장을 압박과 대화가 있다 그러면 압박이란 용어만 사용해서 예. 미국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압박에 한국이 공조해 주는 데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는 항상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남북 관계가 개선돼서 평창 올림픽이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데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해 준 데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압박이라는 용어는 또 사용하지 않으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옆에 가만히 늘어놓고 보면 우리는 대화만 강조하고 미국은 압박만 강조하는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한미 동맹의 우위를 돈독히 하면서 결국은 남북 대화, 북미 대화 그리고 비핵화 문제 이게 선순환 관계로 되는 그 연결고리를 맺어주는 설득을 하신 거거든요. 아마 이방카가 이거를 잘 파악을 했으면 아마 그 내용 자체에 대한 설득력도 설득력이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그 김정숙 여사가 베푼 그런 아주 따뜻한 호의 그리고 한미 동맹에 대한 굳은 하여튼 그 신념 네. 이런 것들을 듣고 제가 볼 때는 뭐 아버지를 설득한다기보다 식사하면서 정말 한국 사람들 정말 친절하고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평화롭게 사는데 여기서 전쟁이나 이런 군사적인 방법으로 해법을 하는 건 좀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다면 저는 오히려 그게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북핵 문제 자체의 해법을 이방카가 뭐 우리 대통령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수한다기보다는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요번에 같이 온 엘슨 후커 이런 사람들이 전달할 거고요. 예. 제가 볼 때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거꾸로 트위터에 썼듯이 여기는 북한으로부터 50마일밖에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는 그 한미 간에 단합해서 굳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한미 간의 유대라든지 그리고 한국민들이 굉장히 안보적으로 위태로운 상황이 있다. 그래서 군사적인 해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 미국에서 멀리서 본 것보다는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전 해주기를 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 덧붙여서 한 가지만 좀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말이죠. 이번에 뭐 여러 명이 이제 이방카 보좌관과 함께 방한하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그래서 혹시 뭐 이방카 보좌관은 아니더라도 주변에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뭐 한반도 담당 보좌관, 앨리슨 후커 이런 예. 사람들이 북한과 접촉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예. 관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로 없었을까요? 어떻게 사실 보십니까? 그 지난번에 부통령 왔을 때도 전혀 뭐 만날 것 같은 거는 정말 기미조차 안 보였는데 사실은 만나기로 돼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요번에 근데 워낙 뭐 미국 대사관에서 준 공식적으로 만남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만남이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일부러 안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일부러 한반도 전문가를 보내놓고
그 북한이 비핵화 얘기를 꺼내지 않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이렇게 가하고 있는데 또 옆에서는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이 이번에는 한번 삼가자. 이게 메시지 차원에서 안 만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황상으로는 만났을 것 같은데 예. 뭐 미국 대사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뭐 만났을 것이다 얘기하는 건 좀 제가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했던 이번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네. 오늘 낮에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응원단이 머물다간 숙소 방명록에는 뭐 이 통일 염원 메시지로 가득했다고 그래요. 네네. 예, 선수단, 응원단, 뭐 기자단 네네. 등등해서 뭐 300명 정도 되는데 그렇습니다. 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평창 올림픽 이 기간 동안 북한 응원단이 중간에 좀 사라진 걸로 우리는 좀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응원단이 잘 안 보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북한 응원단 간 거 아니냐, 어디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법한데 북한 응원단은 오늘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우리가 흔히 미녀 응원단이 이러면서 이제 북한 응원단 열풍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북한의 거물급들이 내려오는 바람에 특히 이 김여정 부부장, 그다음에 지금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오는 이런 과정에서 좀 묻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응원단 그다음에 또 여러 예술단 뭐 북측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만 네. 이렇게 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또 갈 수 있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이 왔고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기자단, 태권도 시범단 뭐 엄청나게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온 것은 우리가 또 가서 답방 또는 예를 들어서 금강산 문화행사도 우리가 지난번 취소가 됐는데 이걸 패럴림픽 기간 동안에 한달지 또는 전체적으로 우리 쪽에서 북한의 문화예술 예를 들어서 케이팝 공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겠죠. 북측에서 왔으니까 또 이런 것들로 좀 뭔가 상황들을 좀 남관계 차원에서 문화 교류 굉장히 소프트하면서도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교류들을 우리 쪽에 가서 하는 이런 행사들을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남북한의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 어떤 동질성이랄지 또 서로 화합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점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이 그 남북 단일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번 이제 베이징 올림픽에서 다시 만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겠죠. 예. 지금 이제 김 교수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는 언젠가는 통일을 해야 하는 예. 그런 하나의 민족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교류와 접촉을 확대해 나가는 건 매우 필요하고 또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단일팀을 만드는 과정에서 또 북한 대표단 대규모 인원이 넘어오고 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려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 응원단이나 또는 단일팀으로 왔던 북한 선수들이 우리 대한민국 땅을 밟고 평창에서 우리 선수들과 몸을 부대끼면서 과연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 그들이 무엇을 느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들에게는 대한민국의 실체를 확인하는 또 대한민국에서 참 자유와 민주화 인권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돌아가는 계기가 됐다면 그것은 상당한 또 효과 중에 하나였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지금 핵 문제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대화와 교류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이 정말 결단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풀리면서 우리 인원들도 북으로 가서 그런 교류가 다시 말하면 비정치적인 문화적인 그런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상당히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예. 우리 그 단일팀 이번에 그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구성해서 처음에 상당히 우려가 있었는데 뭐 게임을 계속하면서 뭐 결속력도 좋아지고 팀워크도 좋아지고 기량도 많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최지연 선수의 인터뷰 내용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다들 정이 많이 들어서 보고 싶을 거라고 하면서 아프지 말고 서로 잘 지내고 있다가 꼭 다시 보자고 얘기했어요. 기분이 되게 이상하고 앞으로 계속 연락이 되고 막 앞으로 만날 수도 있는 사람이면은 그래도 마음이 괜찮을 텐데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예. 단일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뭐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 2년 뒤에 동경에서 하계올림픽이 열립니다. 그다음에 또 2년 뒤, 그러니까 4년 뒤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입니다. 아마 한일 중 이렇게 3개국에서 올림픽이 이렇게 2년마다 열린 경우가 지금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제 그 체육 행사가, 국제적 체육 행사가 동북아시아에 집중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지금의 이번 단일팀 또 그 공동 입장, 단일기 이런 전통은 저는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남관계의 현재 어떤 상황들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군사 긴장의 해소 이런 것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그런 중요한 또 그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남북이 화해 또 그리고 화합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또 이제 보면은 앞으로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북 간의 이제 문화체육 교류 같은 경우에서 지금 경평 축구 대회 같은 경우를 지금 서울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북측이 아마 곧 제의를 할 것 같은데요. 경평 축구 대회 같은 경우가 뭐 예전에 뭐 해방 이전만 해도 엄청나게 그 큰 대회였다는 걸 우리가 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대회들을 하는 그 과정에서 서로 체육 교류를 하는 뭐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고 또 국제적으로 앞으로 뭐 많은 국제 대회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것들, 같이 단일팀을 만들 수 있는 것 또는 공동 입장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남북이 서로 체육 교류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체육 교류의 모습은 바로 우리 국민들 또 북한 주민들에게 바로 피부로 와닿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통일과 관련된 부분에서 좋은 또 소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앞으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